네, 이제 강 건너 능곡으로 가겠습니다. 능곡. 네, 여기도 뭐 대곡 동생 능곡 고양시 얘기입니다. 창릉 그렇죠. 옆에 네, 창릉 신도시 지어질 곳에 옆에. 네, 마곡 동생 대곡, 대곡 동생 능곡. 예. 이게 이어지잖아요. 마곡하고 대곡은 강 건너 있는데 같은 네. 동네 맞아요? 같은 동네 아니? 생활권도 엄연히 다른데. 완전 다른데. 이제 저기 소사원시에서 연결되는 게 뭐죠? 아, 소사 대곡, 네. 대곡 소사선. 대곡 소사선. 개통이 이제, 내년인가요? 예. 네, 그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뽐뿌질 할 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활권이 된다. 예, 출근하는데 연결이 20분 걸린다. 뭐 예, 말이야 예.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실제 그런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건 그거고 이제 능곡이 날아가려면은 이제 대곡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번번이 지연이 되니까 이번에도 뭐 좀 안 좋은 좀 지연될 것 같은 기사가 하나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창릉 신도시 한다고 하니까 좀 주춤 찬물 쫙. 찬물이 쫙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 계속 조용해서 아, 그러니까 작년 9.13 이후로 지금까지 조용해요. 능곡은. 예, 매수세도 잘 안 붙고 네. 예, 내놓으신 분들도 좀 잘 안 팔리고 안 팔리고. 예. 그냥 다른데 군불 뗄 때 여기는 네. 무슨 일이 있어? 좀 그런 부분들 있죠. 왜냐하면 이제 투자금이 네. 작은 것들도 좀 잘 구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광명 갈 수가 있거든요.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국구 투자처가 되기에는 예, 쭉 좀- 놓고 봤을 때 좀 외진 위치네. 예, 광명한테 좀 입지도 그렇지만 투자금이 갔다면은 광명으로 많이 들. 메인 이슈가 상대적으로 메인 이벤트가 예. 이렇게 될 만한 인근 지역이 없는 것도 좀 영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올해 중에 능곡 1구역 음. 재개발 그리고 능곡 연합 재건축 예, 일반 분양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조금씩 계속 수년이 되고 있거든요. 예, 두 구역에서 분양을 한다면은 이제 후속 구역들에 좀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능곡에 일반 분양 몇 개 없잖아요. 네. 능곡 재건축 연합 재건축도 거기는 좀 있지 않나요? 몇 개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오늘 보고 왔는데 중개 소장님이 저기 예. 갖고 해서 4층 당첨됐다. 조합원은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권 했으니까. 예, 잠금 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 뭐 능곡 쪽은 좀 잠잠한 네, 상황인 걸로. 잠잠하고요. 예. 그 하면 이제 대장인 2구역 음. 그리고 그 동생인 5구역이 이제 얼마나 치고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에서 앞에 이제까지 시끌시끌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여기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역 호재에 반응하면서 네. 등락이 있었습니다가 액티브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긴 얘기만 하더라도 되게 별로 할 얘기가 없구나. 뭐 저기 의정부 구리도 비슷해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의정부. 네. 의정부는 이제 의정부 중앙이고요. 이번에 분양하잖아요. 네, 뭐 탑석자에 분양할 때 잠깐 반짝하고 네. 혼자만 탑석자에도 분양한 지 좀 됐잖아요. 네, 혼자만 반짝했어요. 혼자만. 혼자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 구역 분양이 계속 좀 미뤄지는데 네. 분양하면은 좀 주변 이 구역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한대요? 예, 광고 붙었어요. 역시 역시 저는 그걸로 하죠. 역시 조합보다 더 역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부는 그냥 아직 그냥 미미한 걸로 이렇게 막 네. 어떤 흐름들이 가기에는 조용해요. 없이 그냥. 아니 그렇게 의정부가 올라가려면 이제 의정부의 형님들인 노도강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올해 노도강 거의 아직도 별 움직임이 노원 없잖아요. 쪽은 좀 상계 이쪽은 좀. 예, 상계는 조금. 네, 그렇지 않아요? 예, 나 상계 조금.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상계 4구역 이런데 가격 듣고. 예. 네. 그럼 뭐. 하여튼 뭐 좋은 데니까. 오케이. 예, 좋은 데니까. 구리도 마찬가지로 구리 대정부 촉진이고 이런 쪽들도 네. 그냥 조용조용한 편이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뭐 매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구리가 좀 안타까운 건 이제 8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인창시라든지 아니면 수택이는 좀 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8호선 라인을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름 뭐였지? 인창시랑 분양한대요. 거기 뭐지 무슨 포레인데 포레가 많아. 포레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그 대림 지난주 갔다 왔는데 진짜.
그 두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보고서를 쓰는지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기록을 해놔야지 되니까. 네. 잠깐만. 하여튼 그 지금 금액대가 이제 7억 초반까지 총 매수가가 7억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총 매수가라면 이제 분양권에 이제 피 더하고 확장비에 후불 이자 하고 이제 그 양도세까지 하는 다 포함해서 진짜 다 뺄 거 하나도 없이 이제 다 해서 그렇게 7억 초반까지 갔는데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은 그러니까 포레스티아도 잠실까지 가는데 20분이고 구리도 20분이거든요. 한 곳은 이제 8억이 넘어가는데 한 곳은 7억이라면은 물론 뭐 산성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저는 산성이 사실 성남의 핵심 입지는 아니잖아요. 성남 수진이 끝자락. 성남은 수진이지 상상 아닙니까? 수진 이런 데 예. 좋죠. 근데 구리 쪽에 봤을 때 그쪽도 사실 뭐 이제 택지지구가 아니니까 핵심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온갖 이제 어떤 생활 편의시설들이 많이 갖춰진 곳이라서 좀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 띄우는 것 같은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총매수가가 매물이 없어서 그렇지 총매수가가 6억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가장 역에서 가장 8호선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고 대신 학구는 꽝이고. 8호선 연장이 언제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2년 뒤, 2, 3년 뒤 될 걸 하는데 그건 파봐야.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수도권의 정비구역들은 네. 말씀하신 거 보면 뽐뿌질 호재, 그러니까 지역 호재라고 하는 게 교통 편의 시설이 개선되면서 네. 이 지역에 그게 대한 제일...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에 빗대어서 네.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아까 안양처럼 네.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예. 내재적으로 주변에 이제 뭐 신도시 만들어져 있는 수요들이 옮겨가는 지역들도 네. 있고 그렇게 조금 차별화된다.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네. 저기 어디야? 안양은 월판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판교라는 형님을 하나 더 안양 그러니까 안양운동장 쪽은 판교라는 형님 하나 더 이제 든든한 형님을 얻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구리는 철저하게 광장동을 따라갔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강동이라는 또 다른 형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또 가면 이제 잠실까지 연결되니까 그런 수혜를 이제 잠실까지 20분이라면 지금 상당한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구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뽐뿌질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형님은 동생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동생들끼리도 네. 너무 싸울 것 같은데. 형님은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내 동생이냐? 그렇죠. 배다른 동생도 이런 동생이 있었어. 야, 네가 내 동생이야?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가격 형성에 변수를 작용할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장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설명한다. 네. 그런 얘기신 거네요. 자, 지금 수도권의 뭐 핫한 또는 이제 관심 지역들,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이제 또는 이제 거론되는 정비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돌아본 얘기들, 근래 분위기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예. 이제 좀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해야 되나? 무섭다. 예,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이런 방식 내가 이제 부동산 어떤 주택 구입부터 해서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을 거쳐보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봐주세요. 네. 저기 수도권 얘기하면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적폐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친정부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청취하시는 분 본인께서 이제 수도권이 아직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은 1가구 1시적 2주택이 그리고 비과세가 최고의 투자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서울에 입지 좋은 신축, 뭐 차선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돈이 더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금껏 이제 이 지방 자산가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주력을 하셨던 분들이 모아서 강남을 투자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이분들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쪽에 돈을 묻어둬야 될 때구나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우시니까 어떤 몸테크를 각오해서라도 이렇게 서울로 좀 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에 대한 장벽은 더 높아질 테니까요. 예전보다 지금 더 높아졌고 앞으로는 더 높아질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상승이 끝났다 판단하시는 분은 이제 현재 본인 사시는 집 매도하시고 차액을 이제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른 어느 쪽에 묻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소극적인 친정부적 발언. 나는 뭔가 좀 꽁쳐놨던 아주 알았어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인 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지금 적폐 발언 또 해요. 뭐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외험자도 점쟁이도 아니라서 예. 아니 제가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예. 결국은 베팅이죠. 예. 도박을 해야 돼. 도박은 아니고 이제 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예. 예전에 뭐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 뭐 매수할 때부터 수익금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딱 매수할 때부터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15년, 16년 막 그렇게 유행 비스무리하게 여기가 얼마까지 좋고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자기가 뭐 주식 찍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의견, 그렇죠. 뭐, 매수 의견, 얼마까지 갈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수도권 조금 있는 데는 그대로예요. 찍는 걸 서울을 안 찍고 다른 데 찍었네. 그러니까 서울 어디를 찍었으면은 무조건 그분은 이제 스타 강사가 되신 거고, 어설프게 수도권 어디 잘못 찍으신 분들은 이제 스타 강사에서 퇴물 강사 됐어? 저 새끼 나쁜 놈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강사의 기준은 저 사람이 나 돈 얼마나 벌게 해줬느냐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치열한 강사들. 이것도 잘라주실 거죠? 그런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그때 무렵부터 유행했던 이제 개수 늘리기. 예를 들어 뭐 보일건수 100채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큰 뭐 어떤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현재 트렌드와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트렌드는 이제 저 당시에도 되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전세 가격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렇죠. 이렇게 사나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세가 그때는 집 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더 오를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고 뭐 그렇게 간 사람들도 좀 저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 전세 가격이 매매가 밀어내면서 올라가야 얼마나 오른다고. 그래서 참 저는 그렇다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사고들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트렌드들이 있었던 것도 어쨌거나 있고. 근데 지금은 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뭐 동탄 일신 도시에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쪽은 그런데 서울은 뭐 대박이었죠. 서울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올라갈 땐 좋아하셨는데 이 양도세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나도 이제 정리하면 강남에 한 채 렉스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렉스리 뭐야? 레드펠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짜잘짜잘하게 쪼개놨던 것들 몇십 개 팔아가지고 렉스 하나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20% 맞으시잖아요. 그때 뭐 법인을 하신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세율 계산해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는 플러스 20% 하면 67%, 68% 나와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2억 조금 올랐는데 양도세 1억 내야 되더라고요. 1억. 그건 이제 구간 자체가 그렇죠. 밑에 8,800만 원 미만 20% 실질적으로 20몇 %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정작 지금 와서 오를 때는 좋았는데 세금 낼 생각하니까 팔고 세금 낼 생각하니까 이게 뭐야 이제. 못 갈아타고 그냥. 그렇죠. 여전히 다주택을 눌러 팔지도 못하고. 야, 이거 보유세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내죠. 아니 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몇몇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머리 많이 아프겠네. 내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뭐 현물 투자 통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돌리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예. 그렇다고 뭐 양도세도 안 내, 2월 가세니까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조정사항적 풀림 팔면 돼요. 근데 그때 시장이 죽어 있잖아요. 시장이 죽어 있어도 네. 지금 올라간 금액 시장이 네. 죽으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또 다시 좀 그럴 수 되지 있겠죠. 않을까? 그냥 네.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개인이 과도하게 많이 갖고 그렇죠. 있는 거는 네. 효율적인 어떤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똘똘한 한 채 두 채를 가져갔던 게 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실수요자분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늘리지 마시고 핵심 한두 개로 좁히시는 게 그래서 비과세로 가시는 게 돈 제일 많이 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도 이제 현장 수도권 얘기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다 다녀본 사람은 흔치 않았을 건데 어쨌거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네. 지금 근래에 더 돌아다니시는 지역들은 더 이슈가 되는 핵심 지역들, 인서울에서 네. 많이 지금 현장들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들 다닐 때 보면 흔히들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순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쫓아서 여기가 올라가고 네. 그 다음 쫓아서 올라가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 예. 이건 뭐 하루 이틀 역사적으로 분님 처음 활동하신 15년, 20년 전에도부터 꾸준히 있어 왔던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지나와 보니까 그런 것 같다였던 건데 이제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얘기가 되는 거는 예. 지난 2, 3년간 얘기가 많이 거론된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떤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듯이 이제 우선 강남이 움직여야 음. 뭐 목동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분당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심인 센터인 강남이 먼저 움직이면은 따라 이게 순차적으로 퍼져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순환매라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매수세의 이동이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흐름이 시작될 때 초반에 들어가신 분은 오케이. 압구정이 움직일 때 초반에 근데 압구정이 이제 2, 3억 올랐어요. 그럼 압구정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그 다음 지역 선택지 이제 반포와 대치동으로 가시고 거기서도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는 안 올랐으니까 네. 여기를 살까 해서 봤는데 네. 여기도 올랐으면 예, 그 그렇죠. 다음 예, 덜 오른 지역으로 이제 많이 오른 지역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예. 덜 오른 지역을 찾아서 이제 찾아 이렇게 가는 거죠. 순환매가 아니라 물 채우기 뭐 이런 거 같은데 물잔 위에서 따르면 예. 제일 윗간 차면 그 다음 간 차고 그 다음 간 차고 그렇죠. 왜 거의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게 움직이시지만 네, 실수요자가 더 그에 맞춰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 정도 수준 이상에 가서 살아야 돼. 어떤 내가 이 정도 지역 이상엔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는데 네. 오히려 더 그런 지역 타이틀이나 또는 그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 이름에 뭐 얼마나 오래된 거냐, 새 거냐 이런 것들을 네네. 봐가면서 네. 고르는 경향이 되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S 사시는 분이 음. 빨리 움직이면 대치동 들어가신 거고요. 네. 좀 늦게 움직이면 개포나 삼성동 들어가시는 그런 경우라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배팅이에요 이것도. 왜냐면은 내 집은 안 팔리는데 저쪽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내가 네. 갈 곳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배팅에 성공하신 분은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좋은 그렇죠. 데를 움직인 거고 갈 곳은 싸게 사고 내 거는 비싸게 파는 경우인데 네. 문제는 이제 내 거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이제 큰일 나죠. 작살나는 정말 큰일 나죠. 네. 일종의 배팅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올해는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올해는 네. 어떻게 뭐가 달랐어요? 사실 올해는 이제 상승이 아니라 많이 낙폭이 심했던 곳이 회복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보거든요. 네. 이제 2018년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된 곳들이 여럿 나오고 있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갔죠. 이제까지는 이제 회복. 많이 떨어진 곳이 이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이제부터 이제 어디가 어떻게 오르냐가 이제 관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어디가 대체 저도 몰라요. 차마 여기서 이제 뭐 넥슨이 뭐 22억이 넘었니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순환매라는 현상 자체가 뭐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은 순환매라고 하기보다는 매수의 이동이라는 네, 표현이 그게 더 맞을 맞을 것 것 같아요. 같고 네. 그게 실제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잘 베팅하신 분들이 네. 성공적으로 잘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더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장 보고 출판사란 말이에요. 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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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닐 때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들 가끔 와요. 저한테도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친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좀 얘기를 더 할 수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좀 요약 정리하면 좋으냐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으냐 자료들 뭐 어떻게 정리하면 좋다 이런 어떤 그런 팁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좀 어려운 왜냐면 저도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는 게 왕도는 없고 많이 가는 게 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엑셀 차트 돌리고 인구수 수요 공급 이건 뭐 시세 KB 시세 그리고 다 좋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할 시간에 현장 한번 더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뭐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처럼 좋은 앱이나 사이트가 많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그쪽에 좀 의존을 하시고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가시는 게 맞다 보고요. 일단 현장을 가신다 하시면은 한 지역을 너무 파지 마시고 여러 지역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곳들을 보고 비교를 해야 좋은 곳과 덜 좋은 곳 그리고 거품이 낀 곳과 저평가된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봐야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왜 싸지? 여기는 그렇죠. 왜 이 가격이지? 왜 이 가격이지? 가격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기가 저평가구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처럼 이제 차트에서는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현장에서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지역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은 이제 시장이 조정기일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같이 상승장 때는 여러 지역을 빨리 짚고 넘어가면서 흐름을 찾아가는 게 지금의 임장 방법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수요자분께서 이미 이제 가겠다고 단지까지 찍어두셨다면은 매수 목적 임장이라면 이 방법은 맞지 않게 다른 형태 방법으로 하셔야겠죠. 전체적으로 그냥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고 흐름을 배우는 어떤 그런 데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네. 요것 좀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하고 친해지는 거. 자주 가는 게 최고더라고요. 자주 가고 계약하면 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요. 계약을 하면? 네. 근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주변에 추천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도 방법이 다른 사람들 물건들 여기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소개해줘가지고. 네네 그렇죠. 하긴 돈 벌어주면 좋아하겠다. 그게 최고더라고요. 돈 벌게 그러니까 근데 다니다 보면 또 이 물건 진짜 싸다 싶은 거 보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누구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 가서 봐라. 기회가 잘 되면 그렇죠. 일석이조. 그렇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투자처 본인이 실제 투자하신 적도 있을 텐데요. 투자처를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있는지. 저 예전에 이제 갭 투자 위주로 할 때는 이제 갭 좁은 곳, 돈 될 만한 곳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최고의 아까 그런 투자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살고 싶은 곳 위주로 좀 어떻게든지 하나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뒀던 것들을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를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의도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춰서 본인 자산도 지금 좀 이제 바꿔가려고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친정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얘기하시긴 하셨었는데 그 황금성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순수한 투자라면은 뭐
황금성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광명도 인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예. 아무리 올라도 실투금이 3억이 넘어가서 후속 매수세가 안 붙으면은 입주장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얼떨결에 이제 장기 투자가 되고 물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게 되니까 예, 황금성 위주로 보시는 황금성이 좋은 부분들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 강사님들께서 대놓고 찍어주는데는 이제는 가진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춘천, 익산, 청주, 진주, 천안, 창원 더 얘기도 돼요? 왜 그런 데를 찍었대? 우선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 소액이 얼마였어요? 예, 1,000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예. 그래야 이제 후속 매수세를 많이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여기 가서 제가 고생을 했어요. 이 체험에서 나온 얘기. 지금 안 팔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고 아직도 안 팔리는 게 아직 물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죠.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이 시대를 흘러간 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분들처럼 절대 이제 그래서 예, 물려있는 남들이 예. 여기가 좋아진단다 하는 데들은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 투자자의 성장기라고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내가 당해봐서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예. 또 보고 나니까 네. 성장기가 결국은 똘똘한 채로 가겠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작전이 어렵잖아요. 작전이. 이런 것들은 이제 작전이 수월하고 이런 거 더 말씀드렸. 그렇죠. 사실 작전이야.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 강사님들 주로 하시는 게 네.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일진들께서 전세 낀 매물들 미리 다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블로그 활동하시고 뭐 강의하시고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활용하셨던 게 수요 공급 이론이죠. 자, 여기는 수요 공급이 어긋났어. 여기 해야 돼. 여기 분명히 오를 거야. 그러시면 이제 후속 호구들이 저 같은 후속 호구들이 잽싸게 가서 삽니다. 근데 잽싸게 간 분들은 그나마 이제 빨리 털기가 되니까 있는데 몇 달 뒤에 가신 분들은 좀 고생 많이 마지막에 받아주는 예. 마지막에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저 같은 호구가 1차적으로 값을 한번 올려주고 네. 2차 호구들이 또 한 번 더 올려주거든요. 예. 근데 보통 2차 호구분들은 이제 장기 투자로 가게 되시는 경우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렇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그래서 아무튼 찍어주는 지역들은 네. 보지 않는다가 본인의 스타 강사님들께서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훌륭한 분들이. 예. 그러나 앞으로 누가 찍어준다고 하면 가서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저는 굳이 다른 제가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되지. 예. 누가 이게 찍어주면 이제 의심부터 하게 되는. 왜냐면 그분들 아직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예. 찍어주는 데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쓰는 투자 곳은 같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자, 일단은 이제 투자 원칙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해봤고요. 2019년 현재 좀 한번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떨까요? 주목하는 지역들 혹시 있을까요? 혹시 그런 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없어요. 저는 없는데 네. 이제 많이 지금 보시는 과정에서 네.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또 눈여겨볼 만하다. 뭐 2019년이 아니라 내년 2020년까지 봤을 때 좀 생각해보고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설 전이었죠. 제가 네. 천안 거 이제 손절하고 올라오는 날. 천안. 네. 하여튼 물렸다니까. 네네네. 네. 하여튼 뭐, 네. 그날 이제 열정도에서 우리 셋이서 같이 이제 삼겹살 먹고 이제 그날 이제 부님께 제가 음마, 네. 개포 1단지, 잠실 진주, 네. 장위, 성남, 광명, 향동 네. 이렇게 뭐 등등 말씀드렸었는데 다 올랐네. 예.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또 오른 게 아니라 네. 많이 회복.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던 곳들이죠. 예. 마포 성동 이쪽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곳들. 그러니까 유독 많이 떨어졌던 곳들이고요. 서울 안에서도 예. 변동성이 심한 지역들이 그렇죠. 있죠. 출렁거림 심한. 예. 호시마다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들이 원래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쵸. 실수가 약할 약한.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시점에 있는 물건들이 출렁임이 원래 덜한 편이긴 하죠. 네. 더한 편이긴 하죠. 그럼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영향권에 있는 데들을 앞으로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좀 그게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다시 원점, 예.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 찍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상품, 신축이라 하기도 둘을 섞어야 이게 맞겠죠. 현재까지 매수세는 확실히 강남입니다. 강남권 신축 또는 준신축이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엄포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참 어디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강남이고요. 네. 이 여파가 어디로 퍼질지 좀 이제 다니면서 좀 저는 아직 뚜렷하게 모르고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뭐 예. 이제 그냥 답변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 근데 사실 만약에 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강남 얘기하시는데 강남이 이렇게 뜨거우면 저는 사실 뭐 올 가을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면 또 다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는 게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시장이 웃긴 게 네. 대책이 나오면 또 알아서 수그리면서 그렇죠. 조정받 또 출렁이면서 네. 작년 9.13 대책은 뭐 대단했나?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이런 거 배제하면서 가는 거였는데 나머지 시장도 다 출렁이면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뭔가 내놓으면 반응을 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 네. 이제 이런 애들이 다시 출렁이지 않을까? 또 얘기했던 데들 또 출렁이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그렇게 다시 봐야 보시는 되나? 분들도 많이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네.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뭐 플러스 알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제 일시적으로 네. 특히 재건축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 돈을 이제 지금 뭉치고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작은 것들 요번에 재건축 움직임이 예. 출렁이면서 빠지면 요번에 들어가 있다. 사실 올 상반기에도 음마 14억 가면 산다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아니 4억이나 출렁거렸잖아요.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결국 거기까지 안 하고 못 샀어.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도 3억 가까이 출렁거려요. 3억씩 출렁인 데들은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라고 베팅이죠.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총알 모르니까. 모으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그런 시장의 에너지는 한편으로 존재한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술 먹으면서 나랑 한 대 있어. 몰라요. 몰라.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건 안 돼. 내가 사야 되니까.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무 될지 않는 이 베팅 투기는 그러니까 그렇고 차라리 지금 이번 주에 네. 제가 이제 영등포에 당산부터 보셨잖아요. 네. 쭉. 영등포에 이제 전통 강호가 있잖아요. 네. 이제 레미안 4차. 네, 당산 내면 4차가 물레 자이. 네. 구로지만 이제 신도림 4차. 저기 대림 4차. 신도림 4차. 네, 그렇죠. 네. 이 3대 강호들이 네, 어떻게 4차. 움직였는지 한번 좀. 네. 근데 움직이는 곳이 있고요. 네. 아직 안 움직이는 곳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금 회복장에서 네. 선행한 애들은 갔는데 아직 회복 못한 지역들 이런 데들은 여전히 또 지금 관심 줘도 된다. 네. 뭐. 왜냐면 곧 회복할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올라갈 것 같고. 네. 또 어제 이제 기름미아 뉴타운 다녀왔는데 네. 여기도 된 곳과 안 된 곳이 나눠지거든요. 온도차가 있어요. 네.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은 올랐고 리딩은 회복했고 그렇죠. 쫓아오는 애들은 아직 회복 못한 데들. 네, 대장인 8단지는 확실히 호가가 오르고 기름 8단지는 네. 호가가 올랐는데 네. 삼각산 넘어가는 쪽에 있는 뭐 2단지, 4단지 뭐 이런 데들은 네. 뭐좀 미아도 넘어가면 그러면 6구역, 12구역 이런 데는 좀 되고 넘어가서 삼각산 넘어가서 8단지 이런 데들은 네. 좀 그렇게 네. 좀 차별화되게 그쵸.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까 얘기한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매수의 이동, 매수의 이동 흐름에 따라서 매수의 이동이 아직 덜 간 지역들이 강북권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그래서 볼 필요 있다. 특히 그래서 현장에서 준비를 많이 그러니까 휴가 이후로 매수세가 올 것을 기대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이렇게 매물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손님들 오면 이 바로 물건들 리스트 먼저 나갈 물건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임장보고 밴드의
블루 999님, 불님 네. 모시고서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자 이제 사실 임장보고 밴드 소개 좀 해주세요. 이야, 홍보할 시간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홍보는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빠숑님의 세상답사기 네. 방송 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많은 관심 받았고요. 두 분이 이제 빠숑님이랑 월천대사님께서 저를 워낙 이쁘게 포장을 해주셔서 네. 거품 꼈어요. 거품이 꼈고. 네. 그거 이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주시고 밴드도 많이 이제 가입해주고 그래서 저는 고마운데 이 거품은 이제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아니에요. 자부심 가질 만한 리포트들이에요. 제가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안 본다니까. 그쵸? 그게 아니라. 맞아. 필요하면 안 보는데 네. 어쨌거나 계속 찾아서 본다는 얘기는 네. 수요가 있는 좋은 그리고 리포트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본인 방송은 이제 빠셔님 방송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매니아층에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특히 정비 사업 쪽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보고서들 계속 좀 특히 이제 다시 이제 조정기가 오면 좀 더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활동 계속 할 거고요. 네.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꾸준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함만 하나밖에 없는 제가 실력이 아직 출중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 리포트가 나오죠. 월수금 나오나요? 월수금 임장을 가고요. 네. 화목토 이제 리포트 써서 그 다음 날 이제 수금일 아침에 이제 수금일 아침에 리포트가 올라오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적당해지. 네. 자, 뭐 이 밴드 가입은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오시면 돼요. 밴드 링크는 그럼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힘든 점. 힘든 거는 임장 자체가 힘들지 뭐. 네, 그 보고서 써내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뭐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힘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좀 많이 미안하다는 말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화랑이에요, 그죠? 그렇죠.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 밴드도 출판사도 수익이 나야지 하는 거고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락장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상승장은 하락할 거야 얘기가 막 있잖아. 그러면 아직 하락장 아니야. 이게 하락하잖아. 맞네요. 그러면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지금이 하락장이라는 거 알아. 다 누구나 알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져. 부동산 시세고 뭐고 내거 얼마나 빠졌나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 부동산 114 이런 데들도 팔리고 그랬잖아요. 안 좋을 때 팔릴 때 이럴 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수익 못 낼 때 뭐 이런 데들이 막 다 힘들어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도 그렇고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아마 뭐 임장보고 출판사도 그런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 비슷한 흐름으로 그러니까 되게 추운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추운 시절이 오면 또 딴 거 먹고 살 길 찾아야지. 뭐. 그렇죠. 어떻게 우선 좀 쉬고 휴식이 필요해. 근데 지금 이제 전업 투자자 하면서 출판사 하면서 지금 계신데 전업 투자자 생활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이 생활 참 계속 이 생활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년? 1년? 2년? 그렇네요. 1년도 안 된 거. 1년도 안 됐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고.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그냥 모아서 서울에 똘똘한 거 하나만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네. 나온 김에 저기 지역 추천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부터 하세요라고 답변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까라고 하면 그냥 일단 인서울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유지하는 쪽을 가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익 그러니까 투자금 문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방 투자 이제 투자자들끼리 뭐 지방 짤짤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아마 첫 넣고 첫 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아니 사실 나도 솔직히 그런 거 안 해 진짜. 네. 근데 그런 수요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네. 초보자분들 정말 저도 그랬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이 한 번은 다 거치시는데 네. 근데 이 수익 모아도 네. 그 시간에 이제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갔잖아요. 따블이 뭐예요? 더 올라갔고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배 가까이 더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서울 내 집 마련이 특히 서울의 신축 마련은 점점 더 요원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저도 이제 전세 생활을 2008년에 결혼하고 10년간 전세 생활을 했거든요. 아 지금도? 네. 가족들한테 참 미안하죠. 이제 내년에 드디어 이제 제 집으로 네. 들어가는데 가족들 모두 기대하고 있고 네. 가장으로서 참 내 집 들어가는 이제 좀 이제야 좀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내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든 실수요든 간에 가장 안전 자산이라 불리는 서울부터 하셔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조정이 왔을 때 싸게 하시면 더 좋고요. 하시는 게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업투자는 언제 그만둘 거야? 몰라요. 아직은 내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다. 앞을 미래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야 된다. 그런 의지를 익히는데? 아 힘든데 근데 이거 해야지 뭐. 가장의 무게예요? 네 해야죠 뭐. 자 오늘 임장보고 출판사의 블로그님과 참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눴어요. 사실 와 진짜 오래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네.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 그래서 에어컨 안 켰네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있는지 몰라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얘기했으면 좀 더 잘 시원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싶긴 한데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도 났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못다한 얘기 있으면 네. 또 기회 되면 나중에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예. 또는 기회가 되면 네. 부동산 TV에서 목소리 한번 더 들려주시면 아유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영광이고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막 한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적절하게 네, 제가 삐 잘 편집 좀- 커트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냥 올린 게 제일 편한데 죄송합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님. 자, 오늘 나눈 방송 중에서는 사실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참여자 중에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한 시장 참여자의 어떤 포지션에서 경험했던 부분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네. 예.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 얻어가시고 또 버릴 부분들은 버리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